지구 인구 80억 전체가 동시에 달을 공격합니다. 80억 개의 레이저가 38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하나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거죠. 과연 달은 빨갛게 물들까요? 아니면 폭발해버릴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 앞에서 80억 개의 레이저 포인터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출력을 높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 표면이 녹아내리고 암석이 플라즈마로 변하고 결국 달이 지구 궤도를 이탈해 우주로 튕겨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달이 다시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하나로 시작해서 달을 잃는 결말까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지구는 둥글고 달은 한쪽 하늘에만 떠 있으니까 절반의 인류는 아예 달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람을 한 장소에 모아야 하는데 이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겁니다. 80억 명이 한 곳에 모이면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동경 0도에서 120도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달이 아라비아해 상공에 떠 있을 때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달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실험 조건을 좀 더 정교하게 설정해보면 반달이 뜬 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반달이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보이니까 레이저 효과를 비교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일반적인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의 출력은 약 5mW 정도인데요.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면 빔이 충분히 집중되어서 달 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8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동안 빔이 상당히 퍼져서 달 표면의 넓은 영역에 흩어지게 되죠. 자,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80억 명 모두가 손을 떨지 않고 정확하게 달을 조준하고 있고 레이저 빛이 달 표면에 고르게 퍼진다고 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달은 여전히 똑같은 색으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숫자로 따져보면 명확해지는데요. 태양빛은 달과 지구의 평방미터당 약 1kW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달의 단면적이 대략 10조 평방미터니까 달의 밝은 쪽 절반은 약 6페타와트의 햇빛을 받고 있는 셈이죠. 반면 전 세계 5밀리트 레이저를 다 합쳐봤자 고작 3천만 와트, 즉 30메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햇빛보다 무려 2억 배나 약한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 달 표면에서 레이저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출력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레이저 포인터 대신 1와트짜리 레이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1와트 레이저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눈을 멀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부를 태우고 물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무기 수준의 장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레이저 판매에 법적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에서 $200짜리 파란색 손전등이라는 수상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죠. 아주 좁은 빔이라는 설명과 함께 윙크하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레이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레이저 가격보다 비싼 보안경 없이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자, 이제 1조 달러를 들여서 모든 사람에게 2와트 레이저를 사줬다고 칩시다. 효과가 어떨까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80억 개의 1와트 레이저를 합쳐도 달 표면에 약 0.5럭스의 조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약한 빛이냐면 지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달빛 밝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양이 쏟아붓는 13만 럭스에 비하면 여전히 세 발의 피죠. 레이저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접근을 시도해 봅시다. 경찰이나 해안경비대, 헬리콥터에 장착된 나이트선이라는 탐조등이 있는데요. 출력이 5만 루멘 정도 되는 강력한 장비입니다. 밤을 낮처럼 밝힐 수 있는 수준이죠. 다만 이 빔은 여러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달을 조준하려면 집광 렌즈가 필요합니다. 달의 시직경인 0.5도 정도로
빔을 좁혀야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장비를 나눠주고 달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진전이 보입니다. 우리의 집단 빔이 약 20럭스의 조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건 달의 어두운 면에 비치는 희미한 빛보다 2배나 밝은 겁니다. 하지만 햇빛이 쏟아지는 밝은 면에는 여전히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죠. 더 강력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쓰는 프로젝터는 어떨까요? 순행식 램프 한 쌍으로 3만 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100만 루멘 이상의 빛을 뿜어내는 괴물 같은 장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이제 좀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쉽게도 겨우 보일락 말락한 수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럭서 호텔 꼭대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트라이트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렌즈를 달고 색상 필터까지 씌워서 쏘면 드디어 우리의 빛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 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시 레이저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이저입니다. 보잉 YAL-1이라는 장비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747 전보제트기 크기의 레이저 포인터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실험용 기술로 메가와트급 적외선 레이저를 747기에 탑재한 거였죠. 이와 비슷한 출력의 가시광선 레이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상상해 봅시다. 드디어 태양빛과 맞먹는 밝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5페타와트인데요. 이건 전 세계 평균 전력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를 총동원해도 부족한 전력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아시아 대륙의 모든 평방미터에 메가와트급 레이저를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50조 개의 레이저를 동시에 가동하면 지구의 석유 매장량이 약 2분 만에 바닥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2분 동안 달은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2분이 끝날 무렵에는 달 표면에 암석이 가열되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죠.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달 표면의 먼지와 암석 파편들이 붉게 달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볼 시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저는 미국 국립점화시설에 있는 핵융합 연구용 레이저인데요. 자외선 레이저로 출력이 무려 500테라와트에 달합니다. 다만 이 레이저는 수 나노초 동안만 발사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되는 총 에너지는 휘발유 4분의 1컵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레이저를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달을 향해 쏘는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 출력의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 공기가 플라즈마로 변해버리거든요. 지구 표면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면서 인류가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레이저가 대기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지구는 불타버립니다. 달에서 반사된 빛만으로도 한낮의 태양보다 4000배나 밝거든요. 지구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 레이저들은 초당 2m 두께의 달 안반을 증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달 암석이 증발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증발한 암석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 표면을 덮게 되는데요. 이 플라즈마층이 레이저 빔의 나머지 부분을 차단하게 됩니다. 레이저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플라즈도에 쏟아부으면 플라즈마는 점점 더 뜨거워지죠. 온도가 극한까지 올라가면 가장 에너지가 높은 플라즈마 입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물질의 흐름이 효과적으로 달 전체 표면을 하나의 거대한 로켓 엔진으로 바꿔버리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표면 물질을 날려버리는 이 현상을 레이저 상마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우주선 추진에 유망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달은 엄청나게 무거운 천체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의 암석 플라즈마 제트거든요.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달은 불과 몇 달 만에 레이저 사정거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플라즈마 제트가 지구 표면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레이저도 파괴하겠지만 레이저가 무적이라고 가정하면 말이죠. 달은 대부분의 질량을 유지한 채로 지구 중력권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찌그러진 타원 궤도에 진입하죠. 이 기묘한 궤도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달은 결국 세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외태양계로 튕겨나가거나 행성들 중 하나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이 우리 지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솔직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결국 이게 충분한 출력입니다. 80억 개의 5mW 레이저 포인터에서 시작해서 달을 지구 궤도에서 밀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도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인류 문명과 달의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결말로 이어진 셈이죠. 이 사고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많으면 힘을 합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80억 명이 힘을 합쳐도 우스울 정도로 미미한 영향력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매 순간 쏟아붓는 에너지와 비교하면 인류 전체의 노력은 정말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반면에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정말 극적입니다. 5mW 레이저에서 500테라와트 레이저까지 출력 차이가 무려 100경배에 달하는데요. 이 격차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달을 날려버리는 상태까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개발한 기술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달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조수를 만들어내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없어지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해안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거예요. 조개류와 개 같은 갯벌 생물들은 조수에 맞춰 진화해 왔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대부분 멸종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자전축입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게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죠. 달의 중력이 이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달이 사라지면 지구 자전축이 마치 팽이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기울기가 0도에서 85도까지 요동치게 되는데요. 이건 지구 기후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기에는 적도가 극지방보다 추워지고 또 어떤 시기에는 북극에서 열대 기후가 나타날 수도 있죠. 밤하늘의 변화도 상당히 극적일 겁니다. 달이 없으면 밤이 훨씬 어두워지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교외나 시골에서는 은하수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달빛 때문에 관측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야행성 동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겁니다. 많은 포식자들이 달빛을 이용해 사냥하고 먹잇감들은 달빛을 피해 활동하거든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재미있는 건 인류 문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달은 수천 년 동안 시, 음악, 예술의 영감이 되어 왔잖아요. 동양에서는 중추절에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서양에서는 늑대 인간 전설부터 달 착륙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달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죠. 달이 사라지면 이 모든 문화적 유산이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됩니다. 미래 세대는 보름달이 뜬 밤이 어땠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주적 스케일에서 인류의 힘이 얼마나 미미미한지 깨닫게 되죠. 80억 명이 힘을 합쳐도 태양 에너지의 2억분의 1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어요. 5mW에서 500테라와트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의 스펙트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거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단순히 달 색깔을 바꿔보겠다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실험이 결국 달을 잃고 지구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가진 힘이 커질수록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레이저 포인터로는 달 색깔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출력만 확보한다면 달 색깔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달 자체를 지구 궤도에서 밀어내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지구가 먼저 불타 없어지겠지만요. 우주의 규모 앞에서 인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었습니다.